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손에는 권퇴, 반복과 변화의 갈림길에서 가져온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권퇴감이라는 주제인데요. 누구나 느끼지만 막상 깊게 생각해보면 좀 복잡한 감정이죠. 네, 맞아요. 왜 우리는 익숙한 것에 좀 질리고 늘 새로운 걸 찾게 될까요? 이 자료는 바로 그 권퇴감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삶이나 목표 달성 같은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고들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이 자료가 재밌는 게 권태감을 그냥 지루하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우리 어떤 의지, 선택,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 이런 거랑 연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반복되는 일상이나 습관 속에서 우리가 이 권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좀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죠. 아, 그렇군요. 우선 자료에서 권퇴를 정의하는 부분을 보면 더 이상 새로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어느 순간에는 좀 지루함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는 게 모든 익숙함이 다 권태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오,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과학이나 예술처럼 계속 발전하고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야는 균형 잡힌 사람에게는 권태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은 권태라는 게 그 대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대하는 우리 내부의 상태. 그러니까 새로움을 계속 찾으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거랑 더 관련이 깊다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자료가 특히 삶 전체에 대한 권태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한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불균형이나 실패, 심지어 이건 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시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자의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시각이 드러나는 지점이죠. 삶의 과제를 피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것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봐요. 그 해결 못한 과제는 다음 생으로 그냥 넘어간다. 이런 식의 거의 인과응보적인 관점까지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이 자료 저자만의 좀 특별한 주장이다. 이걸 명확히 알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논쟁적일 수 있죠. 아, 네, 확실히 좀 강한 주장이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권태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자료에서도 해로운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태를 느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권태라는 감정의 양면성인 거죠. 우리가 좀 떨쳐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나쁜 습관 같은 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루함을 느끼는 게 오히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반대로 관능적인 열정처럼 중독성이 아주 강한 대상들은 우리가 권태를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좀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래서 권태를 느끼면 금방 다른 대상으로 관심을 휙 돌리곤 하죠. 자료에서는 학업을 중단하면 학생 예를 들면서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 그러니까 강한 의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강한 의지 부족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이게 비단 학생 얘기만이 아니라 자기 개발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자료에 나온 그 마법 수련 예시처럼 어떤 분야든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습 과정에서 이게 성과가 바로 눈에 안 보이면 권태라는 큰 벽에 딱 부딪히기 쉽거든요. 와, 심지어 단 한 번이라도 권태 때문에 연습을 건너뛰면 그게 종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이 경고는 정말 좀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권태감이라는 게 어쩌면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내심, 꾸준함 이런 걸로 넘어설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태에 지는 순간 발전도 그냥 거기서 멈춘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그럼 이 권태라는 감정, 이걸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좀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그냥 인내심으로 권태랑 싸워라. 그리고 맡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해라. 이렇게 요구하죠.
특히 뭔가 유익하고 건강한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 지치거나 권태를 느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결국 모든 것은 뭐 외부 상황 탓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권태를 핑계로 포기하는 건 그냥 의지가 약한 거다. 이런 거죠. 호호, 그렇군요. 결국 뭐 권태라는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라는 배의 키를 딱 잡고 가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이 권태감이라는 감정의 여러 얼굴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지루함, 이걸 넘어서 삶의 태도나 의지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깊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는 결국 권태를 반복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거냐 하는 그 갈림길, 선택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의식적인 결단이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뭘 꾸준히 해야 하고 또 무엇에서는 좀 단호하게 벗어나야 할지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권태감은 어쩌면 성장을 위해서 좀 견뎌내야 할 그런 인내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삶에 정말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좀 건강한 신호일까요? 그 둘을 구분하는 당신만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